6.13 지방선거 대구시 교육감 후보로 등록한 3명의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각자의 핵심 공약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인터넷 맘카페 회원 수백 명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해 1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50년 동안 사용하던 농촌 마을의 도로가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해진 건 물론 농사까지 망치게 됐는데 어떤 사연인지 들어봤습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을 가다 오늘은 2강 2학 구도 속에서 민심 얻기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성주 군수 선거를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앞으로 4년 동안 대구교육 정책을 책임질 대구교육감 후보로 3명이 등록했습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을 통해 어떤 정책을 펼지 누구에게 대구교육을 맡겨야 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조재현 기자입니다. 경북대 교수 출신 김사열 후보는 공교육 현장을 반듯하게 세우겠다며 자율과 자치교육을 가장 먼저 약속했습니다. 다음으로 학력과 진로 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책임교육, 공정과 협력교육 활성화, 나눔복지 교육 평등 실현,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공약했습니다.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그리고 또 평가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력이 신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다뤄서 그것을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강은희 후보는 미래사회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지역별 교육 격차 해소, 안심학교를 5대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무상급식과 돌봄교실 확대에 따른 행복한 학교와 학교 자율 책임 경영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 진학 종합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구대 총장 출신 홍덕률 후보는 학교폭력 예방치유센터를 통해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1번으로 약속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입시와 인성 등 2마리 토끼를 잡는 교육, 선생님이 존경받는 사회, 신뢰받는 교육청, 미래교육 준비를 5대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교실과 학교 현장을 살려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 체제를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청 행정을 열린 투명 행정으로 바꿔가는 일. 이게 중요하죠. 새 후보 모두 공약 실천에 필요한 사업비 규모는 산정하지 않았고 재원은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2018 선택 열전 현장, 오늘은 성주 군수 편입니다. 현직 군수가 출마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과 야당, 무소속 후보 4명이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성주 군수 선거에는 여당과 야당, 무소속까지 후보 4명이 나섰습니다. 이강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0대 젊은 여당 후보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청년위원장을 지낸 만큼 사드 배치는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점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행정력을 최대한 한번 찾아서 동원해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조 정책, 그걸 개편하고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병환 자유한국당 후보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인맥이 지역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안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일인 만큼 지자체가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 국민들이 겪은 희생이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우리 대응이 우리 성주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구 7만의 도농복합 도시로 발전시키고 그리고 성주 농업의 근간인 참외 산업을 지켜내면서 참외 축제를 부활하고. 오근화 무소속 후보는 전 성주 군의원 경력과 4번 출마한 경험으로 지역에 밀착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보상이 필요하고 행정과 주민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점을 주요한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 정서를 달래기 위한 5천억 이상의 보상을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민과 관의 소통 문제를
원활히 함으로 해서 민은 참여의식, 공무원은 책임의식을 동시에 개선시킬 수 있는. 전화식 무소속 후보는 경선을 배제한 자유한국당 공천은 불공정했고 지역 민심을 읽지도 못했다며 특정 세력 중심의 정치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드는 철회가 원칙이지만 배치돼 있는 동안 생긴 불이익은 해소돼야 하고 대구 달성 남구청장 무소속 후보와 함께 대구와 성주를 잇는 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철회할 때까지는 그 배치된 지역에 불이익이 많습니다. 성주 지역민들 위해서 많은 국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주의 가해산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대구 비설산, 또 남구, 압산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권 개발 계획도 함께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주 군수 선거가 역대 가장 복잡한 판세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드 배치 같은 굵직한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청도군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한 자유한국당 이성률 후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도군수 후보 토론회 대신 더불어민주당 김태율 후보만 참석하는 방송대담이 열립니다. 과태료를 내고 선관위 주관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입니다. 대구 달성군수 선거에 나선 박성태 후보는 김문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호 후보와 단일화하기 위해 후보를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갑질공천 세력인 한국당에게 승리를 안겨줘선 안 된다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 달성군수 선거는 자유한국당 조성재 후보와 무소속 김문호 후보 간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과 7개 구군단체장 후보들은 오늘 공약을 발표하고 국정 운영과 함께해야 대구 발전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후보들은 군사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전 등 수건 사업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중학교 의무급식 즉시 실시와 전기 승용 자동차 생산, 시내버스 노선 대폭 조정 등도 약속했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도심 군부대 이전과 도시재생 등 구군별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경북도지사 후보 4명과 경북교육감 후보 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정책선거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참석한 후보들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당선이 되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고 선거 기간 정책 선거를 펼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대구 공무원 노조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구시장 후보자에게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대구 공무원 노조는 지방분권과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문제, 공직사회 인사 문제와 성과주의 폐지 등 정책 질의 10개를 대구시장 후보자 3명에게 전달했고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육아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맘카페 회원들인 30, 40대 주부들을 대상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잡혔습니다. 불과 한두 시간 안에 200%가 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이 터무니없는 유혹이었지만 300여 명의 주부들이 12억 원이 넘는 돈을 내줬습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주보 A씨는 인터넷 맘카페에서 쪽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인터넷 복권 게임에 투자하면 1시간에 2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은 수익률이 너무 높아 강제 퇴장당했다며 투자를 하면 대신 큰 수익을 내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나도 이거 해가지고 살림이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 치료라도 하나 더 받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경찰에 구속된 32살 B씨 등 일당은 전국의 맘카페 회원들을 가짜 도박 사이트로 유인한 뒤 투자금으로 수십만 원씩 입금하도록 했습니다. 두세 시간 만에 수십 배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계정을 조작했고 수익금을 실제 돈으로 바꾸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수법에 속아 330여 명의 주부들이 5개월 동안 12억 7천만 원을 뜯겼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충전을 하게 하고 그 가입을 하게 하고 그 포인트를 조작을 한 거죠. 피해자들은 대부분 전국의 30대 주부들로 도박 사이트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50년 동안 사용하던 농촌 마을의 도로가 갑자기 막혀버렸습니다. 통행도 불편해졌지만 농사까지 망치게 됐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가 통과할 경북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석 달 전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4차 순환도로와 기존 경부선을 연결하는 분기점 공사가 시작된 뒤로 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은 도로는 마을 주민들이 50년 가까이 진출입도로 사용하던 길입니다. 그러나 4차 순환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멀쩡한 도로가 사라진 것과 다름없어 주민들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리 통과하면 빠른 길인데 저 돌아가지고 하면 300가 더 멀은 택이죠. 그렇게 불편이 어마어마하지. 농경지로 가려면 1.5km를 더 둘러가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4차 순환도로 공사장 인근에 있는 마을 양수장이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작동이 되지 않아 농사를 망칠 지경입니다. 양수장 바로 옆을 흐르는 하천의 바닥에 묻혀있는 집수관이 막히는 바람에 물이 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공사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이 공사 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고장이 나서 지금 농수를 못 올립니다. 올 농사는 올 모내기는 끝인 것 같아요. 물이 많이 필요한 시설 채소도 걱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도로 설계상 어쩔 수 없었고 도로를 그대로 두려면 50m 길이의 기존 도로를 5배 이상 연장해야 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나 통로박스 내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도 있었고요. 연장이 과다하게 늘어나면서 유지관리가 좀 어렵고요, 향후에. 아무리 필요한 공사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금수저, 불공정, 깜깜이 전형이라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불리하다는 평을 들어왔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이 부실해서 그렇다는 말이 많았는데 교육당국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모양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지난해 입시 때 경북대학교에 낸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대학이 유사도 검증을 했더니 봉사활동, 진로활동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 대부분이 같은 고등학교에서 지원한 다른 학생들과 비슷했습니다. 내용도 학생보다는 교사들 시각에서 기록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입시에는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학 측 설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르쳤다. 얘는 어떻게 점수만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얘가 내적으로 어떤 성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교육당국이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학교를 직접 찾아 교사들에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교과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쓸 때 학생들 개성과 장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교사들도 학교 생활 기록부의 기록자가 아니라 평가자인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살펴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좀 더 의미 있고 내용이 충실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하는 역량을 길러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내용을 충실히 기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행동과 특성을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까 그 점을 유의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충실히 채우기 위한 학교 현장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고 분양가 관리 지역인 대구 수성구의 분양가가 3.3제곱미터에 2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대구 수성구청은 현대 엔지니어링이 신청한 버머 힐스테이트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평균 2,058만 원인 1,735만 원에서 2,116만 원 수준에 승인했습니다. 대구지검과 대구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김경용 대구은행장 내정자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두해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내정자가 채용비리 관여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고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 당시 금고 업무를 총괄한 은행본부 전 임원 A씨도 이보다 앞서 두 번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내정자와 A씨가 경산시 금고 유치를 대가로 경산시 공무원 아들 채용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금고 선정 과정에서 경산시 공무원과 공모해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온천리조트 경영비리에 관련된 피의자에게 부적절한 법률 조언을 해준 정승면 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에게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며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 전 지청장은 법무부 감찰이 진행 중이던 올해 1월 김천지청장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김부한 부장판사는 편의점에서 외상으로 소주를 달라며 행패를 부린 치과의사 5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밤 9시 50분쯤 대구시 북구 칠성동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며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물건을 던져 15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복지관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목욕시설 사용료를 가로챈 혐의로 대구 모 종합사회복지관 기간제 근로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복지관 목욕탕 수입 정산이 끝난 뒤에 들어오는 이용객들 입장료를 몰래 챙기는 수법으로 1,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6월부터 가짜 도박 사이트 3개를 만들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33명으로부터 3억 1,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9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돈을 딸 수 있다는 이른바 양방 베팅 방식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위한 마지막 국내 평가 무대를 대구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국제대표팀이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온두라스의 맞대결에서 우리 대표팀은 후반전에서 터진 손흥민과 문선민의 연속골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다가오는 월드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대구FC 소속 조현우 선수도 선발 출전에 풀타임 활약하며 무실점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